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2월 29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미국 대형은행들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연준의 2023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23개 은행이 모두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드입니다. 20일 연내 포럼에 참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2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 국채 금리와 달러화가 상승하고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일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불안 우려 속에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7월 추가 인상을 시사했지만 9월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2.0%로 나오면서 이 전망치와 잠정치를 모두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이전치와 동일한 23만 9천 건으로 예측치를 하회했고요. 이 간밤 파월 의장은 연준은 더 많은 긴축과 고용 시장에 더 많은 축소를 예상한다면서 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다수가 지지하며 이 라가르드 총재도 금리 동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은 미국의 1981년 9월 이후 또 독일은 1992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채권 시장에서의 경기 우려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중앙은행 총재들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주는 매파적인 발언은 계속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지만 공통적으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정는 반대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더 많은 긴축과 더 많은 고용의 축소를 외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은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죠. 오늘도 시장의 상승과 하락의 방향성 방송 통해서 함께 점검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천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명입니다. 드디어 6월의 마지막 하루 전날이죠. 그죠? 자, 어쨌든 어제로 인해서 제가 한 살을 또 덜 먹었습니다. 네, 살다 이런 날도 다 있습니다. 한 살도 덜 먹는 날도 오고. 하여튼 어떻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회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바람 나게 열과 성을 다해서 오늘 1시간 알차게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제가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중요한 또 PC 발표가 있죠. 자, 과연 미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틀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투자 전략을 또 내일 마지막 하루니까 또 깔끔하고 또 간결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정리한 거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은 6월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인 시장의 추세와 방향, 오늘도 방송 통해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도 방송 초반에 단타 종목과 전략 제시해드리고 방송 막판에는 목표가 터치 여부까지 확인해볼 예정이니까요. 우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방송 중에는 모든 질문도 채팅 통해 받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통해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미증시 개장 이후 현재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이는 것처럼 오일과 미니 S&P 같은 경우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골드와 파운드, 유로까지도 하락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개장 이후 나스닥부터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일단은 시작부터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2시 32분경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큰 폭의 변화는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마이너스 0.2%로 계속 잠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100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테스트 이후에 은행 관련주들은 소폭의 상승을 나와주고 있지만 이 파월 의장 등의 매파적인 발언 속에서 계속해서 제한적인 등락도 지금은 하락 추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들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프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0.73% 들어 올려주고 있고요. 일단은 70선을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22시 56분경에 단기 고점인 70.09 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지금은 일부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EIA가 간밤에 지난주 원유 재고가 175.7만 배럴을 감소했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무려 960.3만 배럴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유가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장 이후 그리고 개장 직전 프리장에서 이 하락세보다는 이 하락폭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0.73%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온스당 1,908달러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폭을 줄이더라도 국채금리와 달러 강세 여파 속에 오늘의 하락세 피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오늘의 골드 추세까지 전략까지 천명 맞선이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점 만들어주면서 횡보하고 있는 조금 지루한 장세를 좀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0.46% 하락하고 있습니다. 1.0918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타 환율에 대해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 역시 달러 강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상품 지수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방송 시작에 맞춰서 상품을 선정하고 우리 오늘 목표가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단타 상품과 진입가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상품은 여전히 동일하게 나스닥이 가장 핫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스닥에 대해서 오늘 진입가를 또 트레이딩, 실시간 트레이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간이 지금 있으니까 일단 진입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한 15,140 정도에서 매도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지금 마냥에 혼재에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15,120에서 15,110 사이, 그죠? 요 사이에서 40틱 사이, 요 사이에서 일단 진입을 하십시오. 진입을 하시고 최종 파이널은 뭡니까? 자, 저가 오늘 15,078까지도 볼 수가 있고 1차 목표, 그죠? 자, 그래서 15,078을 돌파한다. 그럼 15,0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오늘 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자, 일단은 시향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 주봉을 해서 또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고, 자, 제가 몇 번이고 나와서 드리는 말씀. 자, 시향이 먼저냐, 기법이 먼저냐? 당연히 시향이 먼저입니다. 자, 오늘 왜 내려갔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약간의 좀 혼재된 시장이지만, 자, 추세적으로 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나왔죠. 자, 예상치보다 상당히 적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연준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파월이 이번에 ECB 포럼에서 또 얘기를 했죠. 여전히 타이트한 노동력 시장. 거기다 ECB 총재 리가르도도 얘기를 했어요. 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 원인은 결국엔 노동력 시장이 너무나도 과열이 되고 있다. 식지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노동력 시장이 과열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엔 소비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여실히 오늘 데이터를 보면서 또 확연히 드러났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GDP 발표가 있어요. 최종치가 나왔죠. 최종 확장치. 자,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제 용어는 우리가 알아야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이제 4, 5, 6월 달이 되면 전분기 1분기에 이제 GDP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4월 달, 5월 달, 6월 달 오게 되는데, 자, 4월 달은 이제 속보치라는 게 나와요. 속보치. 그다음에 5월 달은 잠정치. 그럼 6월 달에 이제 확장치 파이나일이 나오는 겁니다. 자, 파이나일이 나오는데 예상치보다 일단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왔는데 저번에, 그죠? 5월 달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대요. 어떻게 됐든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역으로 따지면 연준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 연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이든도 그랬어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 튼튼하다. 미국 시장. 경제 튼튼하다. 그럼 역으로 따지면 파월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이 정도 금리를 5.25%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이 너무나도 좋아요. GDP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올려도 문제가 없겠죠. 그죠? 왜? 실업률을 잡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현재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상당히 혼재될 수가 있어요. 왜? 내일 PC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좀 변동폭이 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해서 일단 전략을 꾸미시길 바라겠고요. 화면 잠깐 내리겠고요. 주봉 보고 말씀부터 기술적 전략 다시 좀 들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단타 상품은 나스닥입니다. 오늘의 방향성은 매도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PC 발표를 앞두고서 굉장히 더욱더 혼란스러운 장세 연출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진입가 15,120포인트에서 15,110포인트 사이 매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그 부근에서 진입가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첫 번째 목표가는 15,078포인트에서 잡아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목표가 15,000입니다. 하지만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 매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각별히 매매에 주의 또 유의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자, 어떻게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내일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7월 1일 날 이제 토일 쉬는 날이죠. 그리고 3, 4일이 또 이제 미국 휴장입니다. 휴장. 3, 4일이. 그럼 3, 4일은 상당히 또 기대가 되겠죠. 이럴 때 3, 4일도 휴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일이 그만큼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7월의 변곡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봉을 보시면서 정확히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요. 단 시향이 먼저다. 그죠? 일단 기술적 분석 들어가. 주봉입니다. 주봉. 네. 자, 3월에 어땠어요? 작년 3월에. 자, 화요일에도 3월에 일단 장대 양봉이 그러니까 양봉이 나왔지만 윗꼬리가 달리는 영망치가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영망치가 나와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똑같죠, 지금. 요때 6월 달 말이죠. 자, 그러면서 어땠어요? 장대 연봉이 나왔죠. 여기도 장대 연봉이 나왔죠. 뭐 얘기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이번 주가 이제 파이널이에요. 자, 현재 지금 자,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네. 이렇게 일단 이제 십자형인데. 네, 지금 이미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십자죠. 자, 그럼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만약에 자, 어제는 말도 안 되게 또 올라갔죠. 자, 왜 어제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자, 아까 ECB 포럼에서 파월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긴축, 갈 길이 멀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도 시장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또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참 투자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죠? 자, 어쨌든 오늘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아까 시장에 반응을 해서 현재 아직은 정확히 방향은 나오지 않느나 캔들의 방향은. 자, 오늘 이제 아직 장 끝나려면 아직 멀었죠. 만약에 끝나서 제가 말씀드린 1,500까지 내려가 준다면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음봉으로 바뀌어주겠죠. 자, 오늘은 안 바뀌더라도 내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도 보시면서 요거 주봉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번 주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라고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인하라고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자, 항상은 제가 투자하는데 말씀드립니다. 증거금에 맞게 해야 되겠다. 증거금 되지도 않는데 막 욕심만 많이 부려가지고 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죠. 그때 청산을 했어야 되는 건데 버스는 떠났습니다. 부산 갔습니다. 부산 가지 않게 열심히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희는 오늘 나스닥에 대한 단타 전략도 이야기했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성까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근데 좀 본격적으로 이 5일부터 5일의 투자 전략 들어보기 전에요. 마스터님, 저는 마스터님과 이 단타 전략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근데 시청자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이 매번 방송을 할 때마다 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습, 또 목표가 터치하는 모습이 바로바로 나와줘서 좀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 단타 전략을 말씀해 주시고요. 곧바로 진입과 터치했고요. 터치한 지 5분 만에 지금 쭉쭉 내려가 줘서 이 1차 목표가는 이미 지금 도달해서 넘어갔고요. 지금 2차 목표가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2차 목표가는 15,000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그렇다면 15,000포인트 이 전략 이후에도 또 추가 목표가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15,000포인트도 끊어내는 게 제일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종 목표가라고 설정을 하시고요. 네. 제가 뭐 이제 변곡점이 항상 있겠죠. 그래서 15,000까지 보시고 미련을 버리십시오. 자, 15,000만 만약에 드셔도 거의 500T예요. 그럼 네. 5, 6에 30, 300만 원 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전에 뭐 청산하셔도 상관없고 일단 그렇게 해서 전략을 좀 정말 욕심 버리면서 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희가 지금 진입한 15,120포인트부터 15,040 현재가까지는 틱스로 계산하면은 몇 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거의 500T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 6에 30이죠. 네. 와. 이거 엄청 큰 거죠. 네. 300만 원이 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또 보실 게 환율이 지금 10원이 뛰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환차손 이익이 발생을 하죠. 네. 자, 그럼 거기 또 알파 플러스 알파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따뜻한 주말을 보내실 수 있겠죠.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네,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국내 주식을 대응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또 해외 선물 나스닥을 대응할 때는 또 굉장히 큰 이익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나스닥 단타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드려봤고요. 이 1차 목표가는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도 같은 경우에는요. 방송 이후에 또 평일에 함께 공부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 전략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누런톡방 입장하셔서 이 전략과 공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천명 마스터님 방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 5일부터 주요 상품들 오늘의 투자 전략과 방향성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일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5일입니다. 이 그간 좀 많이 하락했죠. 다시금 좀 상승해주면서 이 70선을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방송 초반 때보다 조금 더 끌어올려주면서 지금은 1.15%까지 상승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큰 폭으로 3% 가까이 하루 하락하는 거에 비하면은 이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현재 70.33까지 거래되고 있는 5일, 먼저 오늘의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 매수인데 짧게 가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게 가라고 권장 주시는 거는 오늘 이 1몇 %대보다는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이유 더욱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항상 드리면 시향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어쨌든 분위기는 지금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시향적으로 좀 안 좋아요. 자, 근데 이렇게 지금 오늘 이틀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결국엔 어제 11시 반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죠. 근데 이제 깜짝 발표,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이 줄었어요. 그쵸. 특히 이제 가솔린이 엄청 줄었죠. 자, 가솔린이 결국엔 이제 줄었다는 게 뭐예요? 자, 지금 저 드라이빙 시즌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러면 그러니까 가솔린 수요가 늘어나야지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왜 남아있냐 이거죠. 이게 이꼬로 경기 침체란 얘기예요. 자꾸 지금 뭐 시장에서 약세론자, 강세론자들의 지금 어떤 핑퐁 게임을 하면서 뭐 여전히 미증시가 상승의 모멘텀이 남아있다 얘기를 하고 약세론자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5일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5일을 보면 당연히 여유가 있으면 기름 많이 쓰죠. 근데 여유가 없으니까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자, 여전히 녹록치 않은 거는 지금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제 남미 국가인데 여기가 지금 원유가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원유를 뭐 앱선모빌이라고 해가지고 원유가 지금 시출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몇 년 후면은 뭐 거의 상당 수준의 뭐 100만 배가 넘는 그런 걸로 원유를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오펙에서 그죠? 콜을 했어요. 야, 오펙에 가입해라. 니네 이제 석유 많이 나잖아. 근데 가이나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자, 메뚜기도 한 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언젠가는 지금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를 좀 계속 터포인트가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사우디가 이제 그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를 전 세계에서 거의 뭐 1탑이라고 할 정도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결과적으로 이제 화석 연료 시대는 언젠가 이제 해가 지겠죠. 아직은 이제 먼 길이지만.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이아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펙 플러스 오펙 가입할 필요가 없죠. 왜? 어차피 나 혼자 해도 뭐 내가 벌어먹고 살고 또 오펙 플러스 오펙 가입하면 뭐 이런저런 뭐 쿼터 제한 있고 뭐 방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또 앱선모빌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이 걔네들한테 휘둘릴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미국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유가를 또 끌어내리는 요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어제하고 오늘은 결국은 재고가 주는 걸로 인해서 일단 일시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어떻게 됐든 계속 뭐 쓰리 바닥이 이제 계속 어디 뭐 바닥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계속 지금 왔다리 갔다리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박스권 같은 어떤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키포인트가 뭐냐면,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어떻게 됐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21이평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만약에 오늘 돌파를 못 해준다면 상승에 대한 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오늘 어떤 좀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 키포인트는 중국입니다. 중국. 자,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지 일단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중국 경제 아직도 뭐 정신없죠. 오늘 항생도 예상보다 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 뭐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올라가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진입가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진입가 아까 말씀드린 뭐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69.80.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든 지금 여기가 지금 저항대예요. 여기가 지지면서 저항대예요. 그러면 69.90달러, 69.90달러 정도에서 한번 내려와서 그죠? 지지를 5분봉을 적어도 두세 번 받아준다면 여기서 짧게 한 20-30틱 정도 그죠? 이것도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되게 큰 겁니다. 그죠? 이 정도 해가지고 오늘 정리를 하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직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매매하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5위부터 저희는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한적인 등락 보일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진입가는 69.9달러 선에서 매수 지지 확인도 들어가고 목표는 2에서 30틱 정도로 잡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5회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골드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지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실 풀장에서는 더욱더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이 개장 이후에 하락폭을 줄여나가고 있기는 하나 일단은 국제금리와 달러의 상승세 쪽에서 골드가 좀 힘을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자, 이거는 뭐 매도죠. 매도. 그러면은 지금이 좀 오늘 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1919선이 고점이고 오늘 막판까지는 더욱더 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차트네요. 자, 이 원인이 뭐냐? 이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달러하고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오전에 103을 조금 밀리는가 싶더니 103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아까 이제 9시 반, 그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면서 이 완전 장대 연봉이 나왔죠. 그죠? 100틱이 넘는 하락. 그래서 연이어서 하락해서 1,900을 타치를 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1,900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여전히 맞았잖아요. 네, U자 형태를 그려주는 게 놀랍네요. 그렇죠. 이게 뭐 완전히 뭐 그만큼 이제 발악을 하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어떤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쌍봉이 나왔잖아요. 쌍봉이. 그죠? 쌍봉 이거 전형적인 하락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한 번은 좀 기다렸었다가 1919 라인까지 한 번은 1919에서 17 사이. 그죠? 요 사이에서 만약에 한번 저항을 받는 걸 확인해 준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이게 그만큼 아까 다시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뭐 어떤 패턴도 없고 패턴 아니야. 어떤 이제 추세 자체가 뭐 애매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에 패턴을 봐서 쌍봉으로 이제 보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골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지금 1917에서 19선에서 매도 전략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골드 이야기해봤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시황과 추세,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방송 이후에도 매일매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천명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나스닥도 짚어봤고요. 올도 짚어봤고요. 골드도 짚어봤는데요. 우리 천명 마스터님이 정말 100점 100승입니다. 항상 수익 내주시는 S&P 500에 대한 전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마스터님, 이 S&P 500 차트 보기 전에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기업 파산이요, 이 침체 수준으로 가속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매파적인 발언과 앞으로 이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은 이 기조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실 올해 3월, 4월까지만 해도 일단은 이 신생 기업들, 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함께해서 이 더 큰 영향과 이 파산이 시작됐다가 지금도 끝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이슈가 어떤 영향을 더욱더 끼칠지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역사는 항상 되풀이가 되고 반복이 됩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파산이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 지금 수면 위에 안 올라왔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요 데이터를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2008년, 2009년이죠. 요때하고 그죠? 지금 어땠습니까? 또 여기가 이제 팬데믹 때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현재 버전. 그죠? 똑같은 지금 어떤 동일현상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어떻게 됐든 3월 초에 SVB 사태부터 퍼스트 리퍼블릭. 자, 국가에서 막았죠. 연준에서. 야, 니네 저 채권 팔지 말어. 일단 어차피 나중에 니네 보상 다 되니까 어차피 회복 다 되니까 일단 팔지 말고 내가 돈 빌려줄게. 그래갖고 생규 대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대량 매도 사태가 안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어떻게 됐든 바이든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또 풀었죠. 그런 것들이 계속 막히고 계속 봉합을 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나 기업들은 다른 거죠. 기업들은. 은행하고 기업은 다르죠. 자, 기업들은 어떻게든 지금 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 감당 못 하죠. 그죠? 그 뭐 은행이야 채권을 갖고 있지만 뭐 기업들이 채권을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그걸 실적 가지고 이제 대출 이자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부담감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파산한 어떤 전조 현상이 지금 너무 비슷하게 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따지면 자, 7월 달에 어떻게 됐든 시장 분위기는 연준이 0.25%를 더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상단이 아직은 더 가야 되겠지만 5.5%예요. 5.5%. 그럼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자, 그럼 기업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상반기 어떻게든 핫 이슈들 조금은 좋게 나왔어요. 어닝 시즌 내면서 실적들은 좋게 나왔지만 자, 그 실적 자체도 빅테크 기업들에 국한돼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자, 하반기에 뭐 상승할 때 소스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조그만 기업들이 파산이 갈수록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걸 보면서 하반기에 조금 우리가 어려운 길을 미증시, 한국 증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증시를 봤을 때는 이런 걸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 한번 잠깐 화면 내리고요.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차트적으로도 어떤 모양 보여주고 있는지 지금 기술적으로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네네. 네. 자, 일단은 이게 나스닥에 비해서 하락폭이 조금 저조한 이유인데 이거는 뭐냐면 딱 이제 금융주에 대한 이슈가 아직 대두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일단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뭐 분위기 자체는 안 좋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제 S&P 500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들. 오늘 또 이제 연이어서 파월이 발언했다만 어제 이어서 이틀 이어서 긴축을 더 강도 있게 가겠다. 그러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테크니컬 기업들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금융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신호를 현재 버전은 아직은 보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에 비해서 변동이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장기로 봤을 때도 이것도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지금 시장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어차피 지금 나스닥은 너무나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자 오늘 나스닥을 말고 이제 S&P를 하신다면 자 여기가 지금 이제 60일 이평선 있죠. 여기가 단기 변동 라인이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가 4,426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여기가 또 여기서 딱 보니까 저항을 받는 자리죠. 여기 딱 저항을 받는 딱 나옵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4,426 정도에서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S&P는 그렇게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일까지 또 확인하셔서 정확히 또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P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S&P까지 저희는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 4,426포인트 선에서 진입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짧게 질문 한 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스터님. 이 나스닥과 S&P 두 가지 다 공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그날 시황에 따라서 이 S&P 500과 나스닥이 같은 방향성을 가져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이 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나스닥에 진입하기 좋은 날과 S&P 500을 진입하기 좋은 날이 좀 다른가요? 거의 일맥상통하는데요. 네. 일맥상통한데 이제 결국엔 이제 AI하고 반도체 이슈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앵커님 아시다시피 지금 AI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고 반도체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금 하락을 했죠.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나스닥이 더 하락폭이 더 클 수 있고 또 그런 테크니컬의 이슈가 되면 조금 반비례 관계인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간다. 그렇게 보시면서 어떤 거를 그때 상황에 따라 투자할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성경 마스터님의 S&P 500에 대한 전략까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화면 앞에 이 QR코드 부분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요. 화면에 QR코드 링크가 하나가 뜹니다.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 주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지난 한 달간 천명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기까지 저희는 천명 마스터님의 지난 한 달간의 매매 일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방금도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요. 마스터님, 이 지난주도 올 수익 마감입니다. 이 빨간불이 기분 좋게 확 떠 있는 게 저도 기분 좋고 시청자분들도 기분 좋고 노란톡방 안에서도 기분 좋고 마스터님도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백발백중 높은 수익률 기록해 주시는지 그 매매 꿀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까 저 뭐 정신이 없느라고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네. 자, 저 기법을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기는 시간 제약상이 있습니다. 자, 방송 끝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아까 왜 나스닥을 수익을 냈는지, S&P도 어떤 근거로 수익을 냈는지를 기법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 강의를 좀 드릴 말씀, 제 기법.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기법이 최고다. 아니에요. 왜 아니냐. 네. 여러분 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돈 관리. 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뭐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그만큼 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네. 재테크도 잘해요. 저도 그래서 요즘 가계부 쓰거든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 손익비가 사실 이 해외 선물에서의 손익비 관리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가계부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쵸. 그거죠. 네. 가계부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주위에 뭐 지인이나 친구분들 보세요. 보면 망청망청 쓰는 게 있어요. 그 친구 많이 버는 것 같아. 근데 네. 맨날 돈이 없어. 그게 뭐예요? 이 손익비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법에서 맨날 수익 내는 것만 거기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손익비 관리를 잘하는 게 이게 실력이에요. 그게 진정한 고수예요. 그래서 전 세계 메이저들은 정말 손익비 관리 철저하게 합니다. 특히 뭐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뭐 금액 단위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의 축적을 계속 가져갈 수 있었던 원인은 이 손익비 관리 잘함을 인해서 되게 돈을 많이 축적을 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이게 거의 끝나는 시간이니까 우리 시청자 초집중해서 이거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끝나고라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녹화 방송 돌려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손익 관리 해야 되냐? 해외 선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야 돼요. 자, 해외 선물은 우리가 숫자 게임이라고 그래요. 숫자 게임. 네. 그죠? 자, 숫자 게임 더하기 빼기만 알면 돼요. 더하기 빼기만. 그죠? 더하기 빼기만 알면 돼요. 더하기 빼기만. 자, 요것만 알면은 이 숫자 게임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이따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시청자들 매매하는데 거의 데이 트레이딩 많이 하죠. 데이 트레이딩. 자, 근데 데이 트레이딩만 하셔갖고 절대 수익 못 냅니다, 여러분. 자, 왜 데이 트레이딩 하면 더 뭐 손실을 볼 때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나스닥을 제가 맨날 제시해 드리는 게 뭐 짧게 길게 1차, 2차 가격을 말씀드려요. 1차는 단타고요. 2차는 스윙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정도. 자, 스윙을 해서 충분히 복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예제를 드리면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다이 트레이딩하고 수익 매매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어떤 손익비 관리가 될 수 있겠다.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키포인트가. 이거를 못하면 여러분들 절대 높은 손익비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매매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결국 핵심은 뭡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높은 손익비 관리만이 여러분들이 이 파생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지공할 명랑하는 그날까지. 그죠?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만 했어서 제가 만약 이거 손익비 관리만 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정년퇴직이 없죠. 정년퇴직이 없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10만 원, 20만 원 벌었다 칩시다. 그럼 한 달이면 400만 원이잖아요. 자, 나이 들어서 70 먹어서 80 먹어서 어디 400만 원 돈 벌 데가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 일 자체도 없고. 그죠? 집에서 편하게, 그죠? 매매하는 적당한 정확한 시간들만 제가 매매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 답을 제가 노란톡에서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 시간이 너무 없어서. 자, 일주일은 5일이죠. 자, 이걸 뭐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씩 손실을 봤어요. 자, 증거금은 1,000만 원. 증거금은 1,000만 원.
자,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토탈 해갖고 마이너스 20%를 본 거죠. 그죠? 마이너스 20%.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20%니까 200만 원 손실 본 거죠. 200만 원. 그죠? 아, 이거 되게 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금요일 하루. 자, 그러면 어떻게 됐든 얘보다 수익을 더 내려면 2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죠?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심적으로 일단 압박이 와요. 그렇죠. 멘탈적으로도 흔들릴 것 그렇죠. 같아요. 흔들리죠. 당연히 저도 흔들리죠. 저도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자, 그래서 이때 전략을 바꿔준다. 이게 써야 될 게 바로 수익 매매라는 거예요. 수익 매매. 그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4일 동안 이거 매매해서 깨졌다. 이거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내 최악의 경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때 스윙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화요일에도 제가 했어 수익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도 수익 매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아까 200만 원 손실 봤으면 아까 200만 원 넘게 수익을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 해지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하루를 깔끔하게 5%난 수익을 올리면서 즐겁게 주말을 맞이하겠죠. 이게 스윙이다. 이게 높은 손익비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매일매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손실 봤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손익비 관리만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하루 만에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해외 선물하신 시청자 여러분 많이 두려워하세요. 손실. 절대 손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손절 범위를 좀 줄여나가면서 수익을 내시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맞죠? 이 1000명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다음 한 페이지. 자, 이제는 조금 좋은 날이죠. 조금 좋은 날. 자, 3일 손실 봤어요. 이제 마이너스 15%. 아, 이거는 조금 덜 봤네요. 150만 원 정도.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틀이 남았어요. 좀 여유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25%니까 얘는 그냥 20%만 먹자, 5%만 먹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10% 해가지고 자, 결과적으로 5%의 수익을 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실력이 없는 거죠, 솔직히.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번 주 이번 달 첫째 주, 둘째 주에 이런 어떤 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죠? 자, 어떻게 됐든 자, 손절 다시 한번 강조로 드려요. 손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손익비 관리를 여러분이 해 나가신다면 절대 손절이 즐거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강한 멘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손익비 관리만이 여러분의 어떤 강한 멘탈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기법이 필요하겠죠. 그죠? 기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는 실전형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원생이 아니에요. 자, 언제까지 학원 가서 공부만 할 겁니까? 사회 나가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래서 실전형을 말씀을 드린다. 자, 그럼 이제 매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매수하고 매도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매수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정확하게 하신다면 매도도 금방 바로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 매매 기법은 그렇습니다. 패턴이 안 나오거나 파동이 안 나오면 전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 패턴이 나와야지 확실하게 제가 어떤 진입자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자리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쌍바닥이 나왔죠. 더블 바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쌍바닥이 나왔어요. 자, 어차피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강한 상승장이라고 일단은 패턴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진입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진입을. 그죠? 자, 진입을 언제 하느냐가 문제죠. 자, 여기서 보는 게 꿀팁, 여기 꿀팁 나오죠. 60일 이평선하고 MACD 시그널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MACD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 보니까 여기 위에가 MACD예요.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줬어요. 자, 그럼 진입을 여기가 어떻게 한다? 5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일 때 그때 바로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입을. 그죠? 자, 그리고 60일 이평선 확인하라고 그랬죠. 여기가 단기 변동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로 돌파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장기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거의 지금 400틱 정도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저 환율이 또 올랐으니까
그 65 그쵸 4624 그쵸. 그럼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짧은 시간에. 그죠? 요런 게 이제 바로 제 매매 기법. 그럼 손절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절을 안 잡으면 안 되잖아. 아까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시청자님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손절?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첫 번째 꼭지점. 제일 저가에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손절도 잡았겠다. 이청도 나왔겠다. 자, 얼마나 퍼펙트합니까? 여러분 이해 쉽죠? 이게 바로 매수에 대한 전략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매도는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매도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매도는 반대예요. 매도는 말 그대로. 자, 매도는 반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쌍봉이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 쌍봉 나왔죠. 쌍봉 나오고 이렇게 나왔고. 저 기울기가 우하향을 하고 있고. 자, 그럼 손절은 여기서 잡으면 되겠죠. 여기 저가에서. 그죠? 그 다음에 진입은 여긴 MACD를 보고 매도니까. 그죠? MACD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5일 평선이 데드 크로스 나오는 이 지점에서 들어가서 수익은 어디서 낸다? MACD 추세가 바뀌는. 자, 매도에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매수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수익에서 낼 수 있는 높은 손익비 관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면 제가 이거 말고도 기법들이 상당히 많죠. 그거 무료로 제가 다 배포를 해드리고요. 또 교육도 겸비해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전까지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 기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네, 오늘도 방송 중에 천명 마스터님만의 해외선물 매매 기법 한번 꿀팁 들어봤는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교육하고 있고요. 12시 전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27년 노하우와 경력의 천명 마스터님의 모든 매매 기법 바로 자료 제공해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모든 자료와 기법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방송 초반에 이야기했던 단타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품 나스닥이었고요. 전략은 매도였습니다. 진입가는 15,120포인트에서 15,110포인트 사이였고요. 첫 번째 목표가 15,078포인트, 2차 목표가 15,000포인트였습니다. 네,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요.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1차 목표가는 달성이 됐습니다. 박수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기술적으로 일단 약간 시향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엘리어트 파동이 이제 하락의 어떤 추세가 나왔죠. 1파, 네. 2파가 나왔어요. 22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자, 현재까지 계속 3파가 이어지는 상황. 그죠? 근데 지금 살짝 올라온 건 그렇죠. 4파는 아닌가요? 4파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변동 라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자,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아까 그 1차 청산 하셨잖아요. 자,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만약에 좀 더 용기를 어차피 뭐 이렇게 많이 수익 냈는데 한번 가보겠다 용기를 내는 건 오늘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까 1차에서 네. 15,078이죠. 15,078에서 15,060 사이. 15,060 사이에서 제가 아니 15,060에서 50 사이까지도 아까 좀 15,035까지 내려왔네요.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15,000을 깰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변동폭이 너무 심하고요. 거기에다 어떻습니까? 아까 S&P가 같이 동반 하락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미국 3대 지수, 나스닥, S&P, 다우는 삼형제라고 그러죠. 삼형제. 그러면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가져왔을 때 강한 상승장 또는 강한 하락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아까 S&P 보시다시피 얘보다 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제가 오늘 캐시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맞아요. 2차가 15,000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내려오고 상당히 긴 시간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딱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완전히 꺾여줬는데 여기서 어쨌든 바닥에서 지금 저가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어떤 자리일 수도 있지만 한번 용기를 한번 내보신다면은 여기서 버텨서 15,000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1차 목표가까지 수익 내신 분 정말 축하드리고 다음 주에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어떤 기법 또 전략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이번 주에도 2번 방송을 출연하셨는데요. 2번 내내 계속해서 목표가를 터치해주고 계십니다. 이 방송에서만 이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하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취재 잡아주시고 정확하게 진입가와 방향 또 목표가까지 잡아주시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방송 이후에 평일 저녁에는요. 계속해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방송 통해서 노란톡방으로 교육까지 받아가면서 정확한 취재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방송 종료 전까지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입장하신다면 27년 노하우의 매매 기법 자료까지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